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 위험하다라는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코인이슈가 이렇게 다뤄드렸었죠. 한국은 또 이거 말고도 위험성이 또 있어. 코로나 때 요거 안 받아보신 분 없을 겁니다. 뭐죠? 네 글자. 우리 이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1번 PF 대출. 한국의 PF 대출 시장이 위험하다 배웠었죠. 이거 아마 작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작년에 오늘 레고랜드도 터졌었고 이것저것 다루면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정규방송에서 또 어떤 분이 아닙니다 코인이슈님, 한국의 PF 대출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금융권도 그렇고 지금 대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뭐 건축업계 그쪽에 계신 분이라고. 자, PF 대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국 시장만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죠. 자, 미분양 75,000호 10년 만에 최다, 정부 개입할 사항은 아니야. 요거는 우리 막 유명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한국의 미분양하는 요 뭐랄까 주택이 75,000호 10년 만에 최다, 정부 개입할 사항은 아니야. 요렇게 지금 되어 있죠. 75,000여 가구가 미분양 주택이 미분양 됐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10%가량 늘었다. 자, 늘어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84%가 지방에 몰렸다고 합니다. 왜 미분양이 났을까? 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벌써 5개월 됐구나. 5개월 전에 PF 대출 좀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이렇게 5개월 후에, PF 대출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서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고 대신 이자를 챙기는 구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어줄게, 건설사가. 그러면 이 자금을 끌어다주는 금융회사가 있어야겠죠. 그 금융회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PF 대출을 발행을 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쁘게 집 지어줄게, 그 권리에 대해서 미리 자금을 땡겨서 그 돈으로 짓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업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건설하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아지고 원자재, 내구재들 가격이 올라가면 공사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자율이 어떨까? 위험성이 큰 만큼 당연히 이자율이 높겠죠. 높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얘네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끌어오는, 어떻게 해요?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자금도 끌어오고. 얘네들이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구장창 다 들어가. PF 대출을.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얘네들이. 2003년도 이후에 우리 PF 대출 이런 자금들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출에 뛰어들지. 왜? 대출 다 해줘놓고 이자도 너무 비싸. 이자도 너무 높아. 지어놓으면은 진짜 이거만 한 게 없어. 자, 이게 PF 대출인데, 작년 10월 4분기죠. 10월부터 12월까지 PF 대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건설사들이 많아서,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주택들이 많아서, 단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채가 증가를 했죠. 대출 잔액이 증가를 한 겁니다. 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장사한다지만 분양이 안 된다면 이거 큰일 아닌가요? 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PF 위기, 금융지원 더불어 미분양 해소 방안 절실.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이제 한 3, 4개월 전에 봤던 게 둔촌주공이죠.
둔촌 중공인데 지금 뭐 그나마 무순위 청약으로 급한 불씨는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자, 그걸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세 증권사 연체율이 8%대 자 기존에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 그랬죠. 그러면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공격적으로 막 다 뛰어들어. 다 뛰어들어서 건설업 건설 기업들이 건설을 하고 아파트도 짓고 뭐 주택도 짓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뭐를 들어 올려요? 금리를 들어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한국중앙은행도 미국이 금리 올리는 만큼 따라가야겠죠. 왜? 외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환율 미친듯이 튀는데 당연히 우리도 올려줘야지. 그러면 부동산을 지으려고 했던 건설 기업들이 아니면 걔네들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불하는 비용들이 늘어나고 금융회사들 자금 땡겼던 애들 얘네들 증권사 연체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채에 뭐 1억에서 뭐 1억 3천 잡았으면 조달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1억 8천, 2억 재개발 들어가는 재건축도 분담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러지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자재가 필요하죠. 목재가 필요하고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수입해요? 다른 국가들한테 수입을 하죠. 수입할 때 뭐로 계산을 하죠? 달러 기반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내구재나 원자재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비싸게 사야 돼요? 아니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싸게 사겠죠. 2중 3중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짓다가도 무너지는 게 뭐예요? PF 대출 지금. 우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냐면 수십만 채가 막 짓다가 중단해버렸어.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 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며 뭐 금융사며 얘네들은 채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연체가 계속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실 채권들이 늘어나. 부실 채권들이. 벌써 증권사 연체율이 8%대까지 올라왔죠. 작년에 레고랜드 우리 강원도 사태 있었죠. 그거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껌도 아니야. 레고랜드 의미 없어요. 레고랜드 때문에 막 망한다. 한국이 뭐 문어 주저앉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얼마라고. 물론 나한테는 우리 코인리시 가족분들한테는 비싼 금액이지만 높은 금액이지만 레고랜드며 강원도며 뭐 채권시장이며 규모로 따졌을 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트리거가 돼서 뭐가 일어나요? 한국의 채권시장의 신용도가 떨어져. 신뢰성이 잃어버려. 이렇게 PF 대출 시장에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며 뭐며 못 믿기 시작하는 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3배 급증해버립니다. 급증을 하니까 누가 무너져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아직까지 얘는 괜찮아. 괜찮은데 한 가지 또 누가 있어. 뛰어드네. 무슨 저축은행, 어디 저축은행.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저축은행들. 얘네들이 작년에만 30곳 이상이 무너졌어요. 뱅크런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PF 대출 시장이 심각한 게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는 10년 만에 최대치라 그래요. 이 정도는. 자, 근데 이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잘 되는 건 잘 돼. 괜찮은 데는 괜찮아. 근데 84%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인이슈가 2023년도 어떠한 리스크가 일어날 거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쇄작용. 우리 코로나 걸리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누가 또 걸려요? 아들이 걸렸어. 그러면 딸도 걸리고 엄마도 걸리고 아빠도 걸립니다. 연쇄작용을 해요. 도미노식으로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항상 우리 무너질 때 지방부동산 PF 대출 시장 쭉 무너지고 그게 수도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자재가 어음으로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짓는데 어음 부도가 나네? 왜?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자재 원자재 내구재 가격 올라가고 조달이 안 돼. 재건축하고 뭐하고 이제 우리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분담금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쌓이지. 승질나고 믿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 위험하다라는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코인이슈가 이렇게 다뤄드렸었죠. 한국은 또 이거 말고도 위험성이 또 있어. 코로나 때 요거 안 받아보신 분 없을 겁니다. 뭐죠? 네 글자. 땡땡 대출.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뭐 직장인분들 가계 대출. 지금 한국은 가계 대출이 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신용대출, 가계대출 굉장히 많죠.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동산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포함이고 PF대출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계대출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 가치보다 하락폭이 더 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거의 수출국가 상위 6개, 7개 국가 중에 하락폭이 제일 커. 수출 무역폭도 제일 크고 하락폭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시장이 지금 안 좋을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에 뭐 일본도 수출하고 독일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도 수출하는데 왜? 한국만. 한국보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왜? 반도체? 일본도 반도체 중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만의 신용 리스크? 하나하나님, 금리 동결. 그게 맞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 어떻게 했죠? 동결했습니다. 물론 우리 드래곤님이 금리 지금 이렇게 동결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딱 깔았어. 깔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 투자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 올리지 않을 것으로.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볼룸버그라던가 코인이슈라던가 전세계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은? 야, 일본 봐라. 제 YCC 정책 0.5로 들어 올려가지고 올해 거의 GDP 20%에 해당하는 자금을 국채 사는 데만 했다. 돈 얼마나 많길래 국채 살 수 있겠냐. 저거 YCC 정책 유지 못해. 폐지되거나 상향되거나 금리를 인상할 거야. 일본 그 CPI 봐라. 4.4%대 나와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계 다른 나라 봤을 때 한국은 금리 동결, 일본은 금리 인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화 가치랑 원화 가치 당연히 엔화 가치를 어떻게 해요? 더 높게 쳐주겠죠. 높게 쳐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골머리 아플 겁니다. 우리 용님이 드래곤님이 지금 머리가 아플 건데 아마도 3월 23일 날 연준에서는 25bp 금리 인상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난 적이 없어 거의. 그럼 우리 한국도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PF대출, 부동산 시장, 또 가계대출 이거 어떻게 될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 진짜 이번 연도 힘들 거고 경기 침체 좀 오긴 올 겁니다. 오긴 올 건데 좀 시게 세게는 아니고 시게 어디 사투리죠? 시게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씀씀이 진짜 줄이시고 알트코인 막 이런 거 뭐 저 방송 틀었더니 알트코인 막 몇천 명이 보내 막 알트코인 찝어주고 뭐하고 무슨 리딩방 마냥 그런 거 제발 진짜 돈 10원 한 장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보고 제대로 된 코인을 담으세요. 이해되셨죠? 제대로 된 투자 하셔야 됩니다. 현금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막 뭐 저점을 못 잡았어요. 뭐 코인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10%만 잡는지 20%만 잡는지 코인이슈 말 듣고 30%, 50%, 100%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는 누가 잡는다?
준비된 자만이 잡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뭐 가격이 떨어졌고 뭐가 그랬고 뭐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PF 대출 요거 위험하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